네, 안녕하세요. 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쿠팡 광고에 꽂힌 매출 최적화 광고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과 구체적인 세팅법, 나아가서 광고 보고서 보는 방법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쿠팡 매출 최적화 광고에 대해서 스스로 세팅하고 분석하실 수 있는 힘을 기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광고를 돌린다, 엔드로와스를 구한다, 리뷰 작업을 한다. 이 세 가지는 그냥 하나의 세트로 머리에 박아 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고를 돌리겠다고 마음 먹었으면은 해당 제품의 엔드로와스를 모르면 안 되고요. 리뷰 작업이 최소 2개에서 3개는 무조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광고를 돌리셔야 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엔드로와스를 구하는 방법은 내 제품의 판매가를 판매 순이익으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가가 15,000원이고 한 개당 순이익이 5,000원이면은 15,000원 나누기 5,000원 하면 3이 나오죠.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바꾸면은 300%가 나옵니다. 그럼 이 제품의 엔드로와스는 300%가 되는 거예요. 쉽죠? 리뷰 작업 2개 내지 3개는 그냥 크몽에서 리뷰업체 찾으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리뷰업체는 계산서가 되는 업체 위주로 무조건 진행하세요. 자, 지금부터 매출 최적화 광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매출 최적화 광고는 클릭당 과금이 나가는 CPC 방식의 광고이고 기본 원리는 쿠팡 AI가 알아서 내 제품과 연관된 키워드를 자동 추출하고 해당 키워드에 대한 광고 입찰가 산정도 자동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키워드를 쿠팡에서 검색하면 광고로 표시되는 자리가 있죠. 그 자리는 되게 한정적인데 그런데 그 자리를 원하는 판매자는 많겠죠. 내 제품을 노출시켜야 판매가 일어나니까 그럼 누구한테 그 자리를 주냐면은 가장 클릭당 광고비를 높게 입찰한 사람한테 주는 방식이에요. 경매랑 동일하죠.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것과 같이 매출 최적화 광고는 광고 돌리 내 제품의 키워드를 알아서 추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키워드를 알아서 추출한다고 해도 추출하는 그 메인 줄기가 되는 키워드가 있어야 할 거잖아요. 메인 줄기가 되는 키워드는 우리가 상품 등록할 때 적었던 상품명에 있는 키워드 그리고 검색어에 썼던 키워드가 매출 최적화 광고가 돌리는 키워드의 메인 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식물도 아니고 줄기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줄기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매출 최적화 광고는 이렇게 나무와 같다고 이해하시면은 조금 이해가 쉬워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렇게 나무를 보시면 가운데 줄기가 있고 옆으로 가지가 뻗어나가 있죠. 여기에서 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상품의 상품명과 검색어가 기본 토대가 되고 여기에 있는 가지는 특정 키워드에서 광고를 돌렸더니 구매가 일어나게 되면 해당 키워드와 연관된 키워드로 파생을 해서 광고가 돌아가는데 이게 마치 가지 치는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매출 최저가 광고를 나무로 비교해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조금 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만약에 노트북 백팩이라는 키워드에서 구매가 일어나면은 노트북 백팩의 연관 키워드인 17인치 노트북 백팩, 16인치 노트북 백팩, 직장인 백팩과 같은 연관 키워드로 가지가 뻗듯이 광고가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매출 최적화 광고를 돌리는데 내 제품의 본질과 같은 키워드에서 효율이 안 나온다고 해서 해당 키워드를 제외 키워드로 넣으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임산부 손목 보호대를 판매하는데 임산부 손목 보호대라는 키워드에서 효율이 안 나온다고 해당 키워드를 제외 키워드로 넣으면 될까요? 이건 나무의 줄기를 자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내 제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키워드는 제외 키워드로 넣으시면 안 돼요. 만약 해당 키워드에서 효율이 안 나온다면 내 상품 자체가 경쟁력이 있는지 혹은 판매가가 시장가와 맞는지 상세 페이지 퀄리티가 경쟁사 대비해서 뒤처지지는 않는지 또 리뷰가 키워드 결에 맞게 작업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개선해야지 절대 메인 줄기가 되는 키워드를 제외 키워드로 넣지 마세요. 자, 이제 매출 최저가 광고는 광고 돌리 상품을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2가지로 나뉘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상품이 광고 대상인 AI 광고, 내가 광고 돌릴 상품만 선정해서 돌리는
수동 상품 설정 광고.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매출 최적화 광고라고 말하는 건 수동 상품 설정 광고예요. 그러니까 나 매출 최저가 광고 돌려 라고 이야기하는 건 AI 광고가 아닌 수동 상품 설정 광고로 돌려 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수동 상품 설정 광고를 그냥 매출 최저가 광고라고 칭하겠습니다. AI랑 매출 최저가 광고가 돌아가는 원리는 동일해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AI 광고는 광고 캠페인을 한 개밖에 못 만들고요. 내가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이 기본적으로 광고 대상이에요. 그래서 광고를 돌리기 싫은 상품은 판매자가 제외를 시켜줘야 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매출 최저가 광고는 광고를 세팅할 때 내가 돌리고 싶은 상품만 지정해서 광고를 돌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해당 상품의 광고를 타이트하게 제외 키워드도 놓고 관리하고 싶을 때는 매출 최저가 광고를 따로 빼서 돌리고요. 제품에 구분 없이 한 번에 광고를 돌리고 싶은 사람은 AI 광고로 돌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A 제품이 AI 광고 캠페인에 들어가 있었는데 매출 최저가 광고 캠페인을 만들어서 이 제품을 여기에도 넣게 되면은 A에서는 자동으로 해당 광고가 빠집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직 실질적인 광고 세팅법과 광고 대응법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이제 실제 세팅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AI 광고든 매출 최저가 광고든 세팅하는 값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1일 예상과 목표 광고 효율이에요. 1일 예산은 그 말 그대로 내가 이 광고 캠페인에 쓸 하루 예산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자본에 맞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광고를 돌리는 이유가 내 제품의 데이터인 클릭률, 전환율, 광고 효율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이 데이터의 정합성이 좋으려면은 광고가 24시간 돌아가게끔 예산을 세팅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1일 예산을 3만 원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저녁 6시쯤에 예산을 다 소진했다면 자정까지 광고가 돌아갈 수 있게끔 예산을 조금 높여주는 것이 광고를 보고 올바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광고 효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목표 광고 효율은 단순히 광고 입찰가를 공격적으로 할 거냐 보수적으로 할 거냐만 설정하시는 거라고 아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광고를 돌리고 있는데 평균 클릭당 광고비가 현재 500원이고 이게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되면 입찰가를 낮춰야겠죠. 그럼 목표 광고 효율을 높이면은 광고 입찰가는 낮아집니다. 반대로 내가 광고 입찰가를 높이고 싶다면 즉 광고비를 더 쓰고 싶다고 하면은 목표 광고 효율을 낮춰주시면 됩니다. 쉽죠? 여기서 이제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 쿠팡에서 광고가 뿌려지는 영역은 검색 영역과 비검색 영역 딱 두 가지 영역밖에 없는데 검색 영역은 말 그대로 어떤 키워드를 쿠팡에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광고 자리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검색 영역은 그 밖에 모든 광고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영역에서 목표 광고 효율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검색 영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광고를 공격적으로 집행하고 싶으면 목표 광고 효율을 낮추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검색과 비검색 영역 둘 다에서 광고비가 더 적극적으로 쓰이는데 비검색보다는 검색 쪽이 조금 더 많이 공격적으로 써요. 반대로 광고비를 줄이고 싶어서 목표 광고 효율을 높이면은 검색과 비검색 영역에서 광고비가 다 낮아지는데 보다 더 낮아지는 쪽이 검색 영역입니다. 이해되시죠? 검색 영역이 비검색 영역보다 목표 광고 효율을 변화에 더 민감해요. 근데 그래서 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일정한 예산으로 매출 최저가 광고를 집행했는데 검색 영역에서의 효율은 좋은데 비검색 영역에서 효율이 나쁘다면 한정된 광고비 예산 안에서 검색 영역 쪽으로 광고비를 더 쓰고 싶고 비검색 영역은 광고비를 줄이고 싶잖아요. 그때는 목표 광고 효율을 낮추시면은 검색과 비검색 둘 다 광고비가 모두 공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검색 영역이 목표 광고 효율 변동에 더 민감하다 보니까 비검색에서 공격적으로 광고비가 쓰이는 것보다 더 많은 광고비가 검색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예산 안에서 검색 영역 쪽에 쓰는 광고비 비중이 비검색보다 많아지게 되는 거다. 자, 그럼 반대로 광고를 돌렸더니 검색 영역의 효율이 안 좋은데 비검색 영역의 효율이 좋다라고 하면은 검색 영역의 표션을 줄이고 비검색 영역을 늘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목표 광고 효율을 높이면 광고 입찰가는 낮아지는데 검색 영역 쪽이 비검색 영역보다 훨씬 많이 낮아지면서 전체 광고비 비율은 검색보다 비검색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쿠팡 매출 최저가 광고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화면 보면서 세팅하는 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윙 로그인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광고 센터를 눌러보세요. 광고 센터를 누르시고 광고 만들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매출 성장이랑 인지도 상승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지도 상승은 이제 브랜드 광고라는 거고요. 매출 성장은 우리가 지금 돌릴 매출 최저가 광고나 AI 광고는 매출 성장해서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브랜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에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 건데, 사실 브랜드 광고를 잘 다루면은 진짜 적은 돈으로도 극강의 효율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 꼭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구독하셔야겠죠? 지금 구독하실 시간 3초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은 매출 최저가 광고 세팅을 하는 시간이니까 매출 성장을 누르시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여기 들어보시면 이제 캠페인 이름을 적는欄이 있는데, 사실 요거는 뭐 구분 가능하게 AI 광고 같은 경우에는 AI 광고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매출 최적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 캠페인에 넣고 돌릴 제품명을 적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광고 보고서 찾을 때 이 캠페인 이름으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캠페인 이름을 상품마다 구분 안 되게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어떤 상품의 광고 보고서인지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AI 광고를 돌릴 거를 먼저 보여드릴 거니까 AI 광고라고 하고요. 요 밑에 뭐 광고 그룹 이름은 사실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수동 상품 설정이 매출 최저가 광고고 AI 스마트 광고가 AI 광고인데, 일단은 AI 광고니까 AI 스마트 광고 클릭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특정 상품 제외하기가 있죠. 그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AI 광고는 그 기본적으로 판매 중인 전체 상품이 광고 대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광고를 돌리고 싶지 않은 상품들은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제외를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난 여기 AI 광고에 돌리고 싶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추가 해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밑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제 하루 예산 적는 란이 있죠. 저는 일단 3만 원으로 하는 편이고요. 이 광고가 24시간 못 돈다 싶으면 예산을 높여가지고 24시간 다 돌게끔 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대표님들 예산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자동 규칙 설정이 있는데, 전 AI 광고에서는 굳이 자동 규칙 설정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어차피 예산을 그냥 늘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 자동 규칙은 뭐냐면은 광고비가 부족할 때 1예산을 그냥 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24시간 돌아가게끔 이 예산을 늘려줄 거기 때문에 전 자동 규칙 설정은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목표 광고 수익률을 입력하는 란이 있죠. 목표 광고 수익률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광고비 입찰을 공격적으로 할 거냐 보수적으로 할 거냐만 판단하는 거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목표 광고 효율을 처음에 어떻게 세팅할 건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낮게 세팅을 하든 높게 세팅을 하든 그냥 일단 세팅을 하고, 세팅한 다음에 평균 광고 입찰가가 높다면 낮추기 위해서 목표 광고 효율을 높이면 되는 거고요. 광고비를 조금 더 써도 되겠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목표 광고 효율을 낮추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딱 정해주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일단 경험이 많이 쌓이기 전에는 목표 광고 수익률은 내 상품 엔드로아스 곱하기 1.5배 한 수치로 세팅을 하세요. 자,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은 엔드로아스가 결국 우리 상품이 쓸 수 있는 광고비의 맥스 값이죠. 예를 들어서 엔드로아스가 300%인 상품이 있는데 내가 광고를 엄청 공격적으로 돌렸더니 광고 효율이 200%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엔드로아스보다 100% 낮은 거니까 손해잖아요. 그럼 광고비 입찰가를 조금 낮춰야지 손해를 안 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낮출 수 있냐면은 광고 효율이 엔드로아스랑 같아지는 지점까지 낮출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이 상품에서 쓸 수 있는 광고비 맥스는 엔드로아스 값까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초보분들은 광고비를 많이 쓰는 걸 두려워하시니까 광고비 맥스 값인 엔드로아스만큼 목표 광고 효율을 세팅하지 말고 그거에 1.5배 한 값을 넣음으로써 보다 보수적으로 광고를 집행하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정리드리면은 만약 내 제품의 엔드로아스가 300%야 그러면 목표 광고 효율은 300의 1.5배인 450%를 넣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AI 광고는 상품이 다양하게 들어가게 되죠. 그럼 해당 상품들의 평균 엔드로아스 값의 1.5배를 하셔도 되고요. 상품들 중에서 가장 엔드로아스가 높은 상품 곱하기 1.5배를 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은 할인 쿠폰 자동 적용이 있는데, 이건 쿠팡에서 지원하는 이제 쿠폰이니까 무조건 켜두시고요. 그리고 자동 규칙은 제가 따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리타겟팅은 요거는 그냥 꺼두시면 됩니다. 효율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외 키워드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AI 광고 캠페인에는
여러 종류의 제품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외 키워드 작업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마우스 장패드 제품이랑 마우스 단패드 제품이랑 같이 이 AI 광고 캠페인에 들어가 있는데 마우스 장패드 상품은 마우스 단패드라는 키워드에서 효율이 안 좋겠죠. 그렇다고 해당 키워드를 제외 키워드로 넣기는 조금 어렵죠. 이게 왜냐하면은 마우스 단패드도 같은 캠페인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제품별로 제외 키워드도 넣고 목표 광고 효율도 다 따로 가져가면서 광고를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AI 광고가 아닌 매출 최적화 광고를 돌리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그냥 완료를 누르시면은 광고 세팅은 끝이에요. 쉽죠? 자, 이제 매출 최저가 광고 세팅은 들어갈 거예요. 다시 광고 만들기 들어가셔서 여기 매출 성장 클릭하고 다음 누르시면은 사실 그 AI 광고랑 세팅하는 건 똑같아요. 캠페인 이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캠페인에 들어갈 상품명을 꼭 적어주세요. 분명. 그 다음에 수동 상품 설정.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 광고 캠페인에 넣을 상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캠페인에 하나의 상품만 넣어요. 만약에 근데 그 상품의 옵션이 여러 개 있다고 하면은 전체 옵션을 일단 다 같이 넣어주고요. 그리고 광고를 돌리면서 가장 효율이 좋은 한 가지 옵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삭제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 같은 상품의 다른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 넣어주고 광고를 돌리고 가장 효율이 좋은 한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삭제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넣다 보면은 여기 상품 효율 지수가 있는데 이게 권장 이상으로 찰수록 광고비도 잘 쓰고 광고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런 판매가 없는 상태에서 광고를 돌리게 되면은 광고비 자체가 안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여기 상품 효율 지수가 낮아서 그래요. 만약에 광고가 아예 안 돌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광고 클릭 가구매를 조금 해주시면은 이 상품 효율 지수가 차는 것과 동시에 광고 학습도 빠르게 되면서 광고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 광고 운영 방식에는 매출 최적화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있는 매출 스타트는 광고비 소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직접 입력 이건 수동 광고를 세팅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매출 최적화 광고니까 여기 매출 최적화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아까랑 동일하게 3만 원으로 하시고 24시간 광고가 돌아가게끔 증액을 해주는 편이고요. 그 밑에 목표 광고 수익률도 넣으시면 됩니다. AI 광고랑 그 세팅이 동일해요. 다른 거 딱 하나는 매출 최저가 광고 캠페인에는 자동 규칙을 넣어주는 편이에요. 이거 눌러보시면 자동 규칙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를 많이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어차피 예산을 저는 24시간 다 돌게끔 높일 거라서 굳이 할 이유가 없고요. 세 번째는 디폴트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냥 두는 편입니다. 요 두 번째 제가 세팅하는 요건 뭐냐면은 광고 효율이 특정 기준치 이상이 되면은 광고비를 자동으로 증액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는 쿠팡 광고 돌리다 보면 마치 유튜브 알고리즘 탄 거 마냥 갑자기 흐름 타고 광고로 판매가 잘 되는데 효율도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 광고비를 더 많이 써주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요 2번 세팅을 해놓으면은 특정 세팅값 이상 광고 효율이 나올 때 예산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세팅값은 조금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광고 효율에 엔드로와스만큼 넣어주시면 되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엔드로와스 플러스 50에서 100% 정도의 수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변경하기 누르시면은 자동 광고가 세팅된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리타게팅이 있는데 이건 아까 꺼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은 제외 키워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전략에 따라서 저는 조금 다르게 가요. 저는 이제 좁게 팔거나 넓게 판다는 개념이 있는데 좁게 팔게 되면은 특정 키워드에서 1페이지 상위를 굉장히 빨리 먹을 수 있어요. 반면에 넓게 팔면은 매출 볼륨을 전체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사실 정규 강의에서만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외 키워드에 대한 간단한 가이드라인만 드리면 내가 특별히 뾰족한 판매 전략이 없이 그냥 상품 테스트 용도로 광고를 집행하신다고 하면은 내 상품과 아예 관련이 없는 키워드만 제외 키워드로 넣으세요. 자, 이렇게까지만 하면 광고 세팅법은 끝났고요. 이제 광고 보고서를 보고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잠깐 쉬고 돌아오세요. A few moments later. 이 광고 보고서는 여기 센터에서 광고 보고서 칸이 있죠. 이걸 누르시고요.
누르신 다음에 여기 광고 보고서 두 번째 칸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시고 매출 성장 광고 보고서, 이게 우리가 매출 최적화 광고에 대한 광고 보고서예요. 그리고 여기 보고서 보는 기간은 대표님들이 보고 싶은 기간으로 설정하시면 되는데 최소 일주일 이상의 기간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다양한 기간으로 보고서를 보고 있어서 딱 잘라서 언제로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이번 시간에는 한 일주일 단위로 한번 봐볼게요. 기간 설정을 3월 11일부터 17일 요 일주일의 광고 보고서를 봐볼게요. 여기는 이제 캠페인은 아까 광고 보고서를 볼 광고 캠페인을 선택하는 건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캠페인명을 대충 적어 놓으시면은 내가 보고 싶은 광고 캠페인이 뭔지를 구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꼭 매출 최적화 광고 세팅하실 때 캠페인명에 내가 돌릴 상품명을 꼭 명시를 해두세요. 그래서 오늘은 요 광고 캠페인에 대해서 보고서를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클릭이 발생한 키워드만 보고서에 포함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굳이 클릭이 발생 안 한 데이터는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보고서 만들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여기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조금 어지럽죠. 그래서 요거 일단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과금 방식은 당연히 클릭당 광고가 나가는 거니까 CPC 방식이고요. 판매 방식은 우리 로켓그로스는 쿠팡 입장에서는 그 제3자에서 나가는 판매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3P가 되어 있고요. 광고 유형은 매출 최저가 광고, 그리고 캠페인 아이디는 우리가 광고 캠페인을 만들 때마다 숫자가 부여가 돼요. 그래서 그 숫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캠페인명은 우리가 광고 캠페인 만들 때 적어놨던 캠페인명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룹은 사실상은 뭐 크게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광고 집행 상품명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광고를 돌린 상품에 대한 그 상품 이름이에요. 그리고 광고 집행 옵션 아이디는 광고 돌린 상품의 옵션 아이디. 이거는 윙에서 상품 수정에 들어가 보시면 옵션 아이디가 나오는데 그거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광고 전환 매출 발생 상품명은 요 제품으로 광고를 돌렸는데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온 사람이 뭘 샀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광고 돌린 거는 블랙 색상을 돌렸는데 실제 구매한 거는 그레이가 왔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제품이 블랙이랑 그레이 옵션이 있는 건데 광고는 블랙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블랙을 클릭해서 사람이 들어와서 블랙은 안 사고 그 다른 옵션인 그레이를 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광고 집행 상품명이랑 광고 전환 매출 발생 상품명이랑 다른 경우가 꽤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은 광고 전환 매출 발생 옵션 아이디, 즉 이게 매출이 일어난 상품의 옵션 아이디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이제 광고 노출 지면이 비검색과 검색 영역 두 가지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키워드는 비검색 영역은 키워드 기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키워드가 없고요. 그 밑에는 검색 영역에서 실제로 광고가 돌아갔던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노출 수는 말 그대로 노출이 된 횟수고요. 클릭 수는 노출이 된 그 횟수에 한해서 사람들이 클릭했을 때 나오는 그 클릭 수겠죠. 클릭 수고, 광고비는 클릭당 얼마의 광고비가 들었냐라는 그 의미이고요. 클릭률은 노출 대비 클릭한 수의 비율이에요. 클릭률. 그 다음에 옆에가 이제 총 주문수 1일 있죠. 이 말은 뭐냐면은 고객이 해당 광고를 클릭을 하고 그 하루 안에 그 제품을 산 구매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고를 클릭하고 그 다음날 살 수도 있잖아요. 그 데이터는 요 총 주문수 1일이 안 들어가요. 즉 해당 광고를 그날 클릭해서 그날 산 주문수가 이 총 주문수 1일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직접 주문수랑 간접 주문수가 있는데, 직접 주문수는 뭐냐면은 아까 그 A 상품이 블랙과 그레이라는 옵션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고객이 블랙 광고를 클릭하고 들어와서 해당 상품인 블랙이나 그레이를 구매했을 때는 직접 주문이에요. 근데 만약 고객이 A 상품 광고를 클릭했는데 A 상품을 안 사고 그 판매자의 완전히 다른 B 상품을 산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 B 상품에 대한 간접 주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데이터가 총 판매 수량 1일이 있죠. 주문수와 판매 수량은 의미가 뭐냐면은 주문은 주문 건수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번 주문을 하면은 주문 건수는 한 개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사람이 한 번 주문했는데 2개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총 주문 수는 1개인데 판매 수량은 2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직접 판매 수량과 간접 판매 수량이 있어요. 근데 보통 간접 판매 수량이 많으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내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야지 간접 판매 수량이 많겠죠. 내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그 광고 클릭하면은 그 클릭해서 들어온 제품만 사지 그 판매자의 다른 제품은 잘 안 삽니다. 그 다음에 총 전환 매출액 1일이 있고, 이것도 그 당일 구매한 거에 대한 매출, 하루 동안의 매출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직접, 간접이 있고, 옆에도 총 주문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총 주문수 14일이죠. 총 주문수 14일은 뭐냐면, 고객이 광고를 클릭해서 그날 살 수도 있지만은, 그 다음 날이나 그 다다음 날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총 주문수 14일이 나온 건데, 그러면은 그 광고를 클릭한 사람이 언제까지 사는 데이터를 볼 거냐라는 건데, 그래서 쿠팡은 14일 안에 사는 그 데이터까지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주문수 14일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간접 주문수 14일 있고, 여기 똑같이 판매 수량 14일, 즉 주문과 판매 개념 차이 나셨죠? 그 옆에는 다 동일합니다. 총 전환 매출액 14일, 그리고 직접 전환 매출 14일, 간접 전환 매출 14일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광고 수익률 있고, 옆에도 이제 14일 광고 수익률. 그래서 이 보시면은 14일 데이터가 1일 데이터보다는 항상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1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날 클릭해서 그날 산 것만 집계가 되는데, 14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날 클릭을 했지만 14일 동안 구매가 일어나면은 그거를 데이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14일 데이터에 구매가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광고 효율도 더 높고요. 그리고 광고 캠페인 시작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마다 의미는 알았고, 이거를 이제 분석할 수 있게 가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전에 일일이 저는 이렇게 다 이렇게 삭제를 했었어요.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유튜버 분께서 이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엑셀을 그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를 활용해서 엑셀을 가공하는 거를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 저도 그분 영상 보고 배웠어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 컨트롤 A를 누르시면은 여기는 데이터 전부가 선택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삽입을 누르시고요. 그 옆에 있는 여기 피벗 테이블을 누르세요. 피벗 테이블을 누르시고 이거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제가 보는 데이터는 키워드, 노출수, 클릭수, 광고비를 보고요. 그 밑에 총 주문수 14일, 총 판매 수량 14일을 보고요. 그 다음에 총 전환 매출액 14일을 봅니다. 이렇게까지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다시 보여드리면은 키워드, 노출수, 클릭수, 광고비, 총 주문수, 총 판매 수량, 총 전환 매출액,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데이터에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A를 누르셔서 전체 데이터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C를 누르시면은 전체 복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요 밑에 가셔서 여기 시트를 하나 새로 생성하시고요. 여기에서 아무 곳이나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은 숫자 1, 2, 3이 되어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면은 아까 복사한 거를 그대로 붙여넣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A랑 1 사이에 요거를 누르시고 A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잘 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한번 가공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이 짝대기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짝대기 있는 부분이 비검색 영역이에요. 그래서 비검색 영역이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위에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필터 있죠. 필터 오른쪽 상단에 필터를 누르시고 필터를 걸어주세요. 필터를 걸고 나서 광고비를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시면은 광고비를 많이 쓴 순서대로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광고는 2가지 영역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검색 영역과 비검색 영역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검색 영역이 얼마나 써졌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5번과 6번, 즉 비검색과 그 밑에 있는 키워드 사이에 6번열을 누르시고 마우스 우클릭 누르시고요. 여기 삽입을 누르세요. 삽입을 누르면은 이게 하나 생기죠. 여기에 검색 영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고, 검색 영역은 총 합계해서 비검색 영역을 빼면은 검색 영역 데이터가 나오겠죠. 광고는 검색과 비검색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여기에 는 적어주시고 총 합계 클릭하시고 마이너스 비검색 영역을 누르시면은 나옵니다. 여기 검색 영역은 그 키워드가 나온 부분이 다 검색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데이터가 요 밑에 있는 키워드의 합이랑 동일한지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위에 한번 찍으시고 쭉 내리셔서 제일 밑에서
키보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합계가 나오죠. 합계 101937이 나옵니다. 여기서 위를 보시면은 101937 동일하죠. 네. 그 다음에 똑같이 다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숫자 들어오셔서 숫자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C 하시고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키보드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범위가 설정이 되거든요. 여기서 컨트롤 V를 누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수식 값들이 다 복사 붙여 넣기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 더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광고비가 사실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된 광고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가세 포함된 광고비를 봐야 되니까 이 칸에 선택을 누르시고 마우스 우클릭 그 삽입을 누르세요. 그럼 하나 더 나오죠. 그럼 여기서 광고비 부가세 포함을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는 누르시고 옆에 있는 광고비 칸 클릭하신 다음에 곱하기 1.1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칸에 누르시고 요 밑에 하면은 이제 플러스 형식이 나오잖아. 요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러면 광고비 부가세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끝에 오셔서 클릭률, 전환율, 그리고 클릭당 광고비 단가를 봐야 되고 광고 효율을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릭률은 구하려면은 는 하고 클릭률은 클릭 수를 노출 수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클릭 수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나누기 노출 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대로 아까 했던 대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전환율은 몇 번 클릭을 해서 몇 개의 주문이 들어왔냐거든요. 그래서 총 주문 수를 클릭 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전환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보통 전환율 구할 때 주문 수를 클릭 수로 나누잖아요. 클릭한 사람 중에서 몇 명이 주문했냐라는 걸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본인 제품이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사는 게 아니라 만약에 5개씩 산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판매 수량은 5개인 거죠. 한 번 들어오지만 판매 수량은 5개인 거기 때문에 전환율을 구할 때 주문 수를 클릭 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판매 수량을 클릭 수로 나누는 게 조금 더 데이터가 더 적합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판매 수량이랑 주문 수가 똑같단 말은 뭐냐면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냥 하나만 산다는 거예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전환율을 주문 수로 나눠주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 판매 수량이 116이 아니라 뭐 232다 라고 하면은 들어올 때마다 사람이 2개씩 산단 말이잖아요. 이때는 전환율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은 이 판매 수량을 클릭수로 나눠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판매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그냥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사는 제품이 많으니까 헷갈리시면은 전환율 구할 때 그냥 주문수를 클릭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 클릭당 광고비 단가는 광고비를 클릭수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제 광고비는 부가세 포함한 거를 클릭해 주세요. 하시고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고 효율은 매출액을 광고비로 나눈 거죠.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률로 되어 있는 거는 퍼센테이지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분석할 데이터는 완성이 된 거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컨트롤 A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C를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 제일 시작한 행 레이블 칸까지 마우스를 가져다 주신 다음에 우클릭 누르시고 똑같이 값으로 붙여넣기 한번 더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다 우리가 특히 검색 영역에 마이너스를 해서 함수를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림차순이랑 오름차순을 바꾸게 되면은 이 숫자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로 복사 붙여넣기를 한번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보통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외 키워드를 넣어줄 수 있죠. 이때 이제 관련이 있지만 전환이 너무 없거나 효율이 안 나오는 세부 키워드도 제외 키워드를 넣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행용 백팩을 팔고 있고 소싱할 때 제품 자체도 완전히 여행용 백팩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상품을 소싱했고 상세 페이지 구성, 리뷰 작업까지 여행용 백팩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비즈니스 백팩이라는 키워드에서는 광고 효율이 안 나올 수 있겠죠. 근데 해당 가방을 비즈니스 백팩용으로도 쓸 수 있다고 계속 광고를 돌리는 선택은 옳지 않은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이 말이 결국에는 관련이 있지만
전환이 너무 없거나 효율이 안 나오는 세부 키워드는 제외 키워드를 넣어줄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제품의 핵심 줄기가 되는 키워드는 제외 키워드로 안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제외 키워드 넣었으면 전체적으로 광고 로아스가 엔드 로아스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볼 수 있겠죠. 엔드 로아스가 만약에 뭐 300%라고 하면은 광고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거고, 엔드 로아스가 뭐 500%다라고 하면은 광고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엔드 로아스가 광고 효율보다 높다라고 하면은 심플하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광고 효율을 높이거나 엔드 로아스를 낮추는 거겠죠. 근데 엔드 로아스를 낮추려면은 내 제품 원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원가를 낮추려고 하면은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대량 수입을 하면서 원가 낮추기, 구매 대행 안 쓰고 직접 수입하기, 더 저렴한 공급업체로 바꾸기. 이 세 가지 활동이 어려우면은 내 상품의 판매가를 높여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미 판매가가 경쟁 상품과 맞춰져 있다고 하면은 판매가를 높이는 전략을 쓰기에는 애매하니까, 그러면은 엔드 로아스를 낮추는 선택은 더 이상 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러면 남은 거는 광고 효율을 높이는 활동을 해야 하는데, 광고 효율은 광고비 대비 매출이니까 광고 입찰가를 낮춰보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자, 광고 입찰가를 낮추려고 하면은 심플하게 목표 광고 효율을 높이면은 광고 입찰가가 낮아지겠죠. 아니면은 수동 광고로 세팅해서 지금 평균 광고 입찰가보다 낮게 세팅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광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환율을 높이자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같은 광고비를 내서 고객을 내 상품으로 데리고 왔는데 전환이 더 잘 이루어지면은 광고 효율은 높아지니까요. 근데 전환율을 높이려고 하면은 상세 페이지를 더 고도화할 수도 있고, 현재 리뷰 수가 조금 부족하다면 리뷰 작업을 더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어려우면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판매가를 낮춰주면 전환율은 보통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판매가를 일정 부분 낮춰볼 수도 있는데, 판매가를 낮추면 전환율은 상승할 확률이 높지만 동시에 엔드 로아스도 높아지겠죠. 그럼 판매가를 낮추는 의사결정을 했으면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건, 판매가를 낮춰서 높아지는 전환율로 인해 상승하는 광고 효율이 판매가를 낮춰서 엔드 로아스가 높아지는 것보다 더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조금 더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냥 판매가를 낮춰가지고 광고를 돌렸는데 광고 효율이 엔드 로아스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보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광고를 돌렸는데 이 제품의 엔드 로아스가 지금은 이 상품은 검색과 비검색의 효율이 거의 비슷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검색 영역이 600%고 비검색 영역이 400%예요. 엔드 로아스가 500%고, 이 말은 뭐냐면은 검색 부분의 효율은 좋은데 비검색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검색 부분의 포션을 늘려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뭘 조정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목표 광고 효율을 낮추면 된다고 했죠. 반대로 검색 영역의 효율이 안 좋은데 비검색 영역의 효율이 좋다라고 하면은 목표 광고 효율을 높이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비검색 영역의 포션이 더 많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사실 여기서 광고 보고서를 더 딥하게 분석할 수도 있는데, 초보분들은 이 정도까지만 연습하셔도 굉장한 성장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 상품과 관련이 없는 키워드를 제외 키워드로 넣어준다. 그리고 관련이 있지만 전환이 너무 없거나 효율이 안 나오는 세부 키워드도 제외 키워드로 넣어줄 수 있겠죠. 예시로 든 게, 내 제품이 완전 여행용 백팩에 맞춰져 있는데 비즈니스 백팩이라는 키워드에서는 효율이 안 좋을 수 있죠. 근데 내 백팩은 비즈니스 백팩도 되고 여행용 백팩도 된다고 해서 효율 안 좋은 비즈니스 백팩 키워드를 계속 광고로 돌리는 거는 안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체 효율이 엔드 로아스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엔드 로아스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전체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볼 수 있겠죠. 엔드 로아스를 낮추는 방향은 뭐냐면은 우리가 원가를 낮출 수가 있죠. 그렇죠? 원가를 낮출 수가 있고 판매가를 높일 수가 있는데, 판매가는 그 경쟁 업체랑 이미 맞춰져 있기 때문에 판매가를 높이기는 좀 쉽진 않고, 그러면 보통 원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대량 수입해서 원가를 낮추는 거, 두 번째 구매 대행 업체를 빼고 직접 수입하는 거, 세 번째 더 저렴한 공장을 찾는 거. 그리고 만약에 광고를 돌렸는데
검색 부분이 효율이 좋고 비검색 부분이 효율이 나쁘다고 하면은 검색 부분의 포션을 늘려주기 위해서 목표 광고 효율을 낮춰줄 수 있고요. 비검색 부분이 효율이 좋다라고 하면은 비검색 부분의 포션을 늘려주기 위해서 목표 광고 효율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더 딥하게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초보분들은 이 정도까지만 연습하셔도 저는 굉장한 성장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계속 돌려보시면서 복습하시고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매출 최적화 광고에 대해서 좀 긴 시간 다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가 이 영상 설명 더보기란에 제 한드래곤 오픈 채팅방 주소를 넣어둘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